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도착 첫 메시지는 평화와 화해였죠. 영접 나온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왔다고 밝혔고요.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위로를 건넸습니다. 또 한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윤리적,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판과 충고에도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죠. 그 결과 시복식을 집전할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 달 넘는 단식 농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황이 말한 사람 중심으로 공동선과 진보, 발전의 이해를 강조하고 정치적 분열과 경제 불평등,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마지막 사람의 목소리까지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새겨들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시작하죠.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입니다. 윤일병 사건에 대한 군의 보고 체계가 엉망이었던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군 지도부의 책임은 묻지 않아 부실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육군 28사단 폭행 사망 사건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어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교황 방안에 맞춰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신하경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의화 의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을 찾아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했습니다.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인 오는 18일 화환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판문점 연락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화환 전달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당 상임고문에 위촉됐습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직업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해 입법 로비 의혹이 무분별하게 제기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금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착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지부터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들로서는 그게 궁금하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월호 같은 특정 사안을 콕 꼬집어서 교황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롬바르디 이태리 사람 발음이라 좀 쉽지 않군요. 교황청의 롬바르디 대변인이 어제 저녁에 롯데호텔에서 종합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는 주로 논의했다. 그렇지만 세월호 사태 등 특정 사안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것이 관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렇지만 세월호 같은 사안에서 당사자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교황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위기가 있을까봐 미리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예. 어제 교황 도착하는 순간부터 많은 화제를 낳았죠. 일테면 가장 상징적으로 집약할 수 있는 것은 교황이 탄 그 조그만 기아 자동차의 소형 승용차 소울이라는 거요. 그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이나 경호 차량들은 아주 커다랗고 검은색의 으리으리한 그런 차였는데 맨 예. 앞에 나가는 조그만 차가 참 인상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어제 교황은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모임이 굉장히 천주교에서는 중요하죠. 주교단이라는 게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니까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절대 가난한 자를 잊지들 말자.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어제 교황의 한국 첫 방한 일정에서 곳곳에서 스피치나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정리하자면 평화, 정의, 그리고 관용 이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네. 그 교황청 대변인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가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죠. 예. 그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금 언급드린 거 이외로 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제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연 브리핑에서 주교단과 만나면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가난한 자를 잇는 경향이 있다. 이건 경계하자라고 말을 했고요.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은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교황이 곳곳에서 한 많은 연설이나 메시지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를 향한 것이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아마 중국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로마 교황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고 굉장히 좀 싸늘하죠, 두 군데가. 예. 그런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죠. 일례로 어제 한국을 오기 위해서 전세기를 타고 올 때 중국 상국을 지나는 동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트위터로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예. 이제 의례적인 메시지지만 앞으로 중국과 로마 교황청 또는 천주교의 관계가 훨씬 나아지기를 바라겠다라는 건데 중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거기를 통과하는데도 몇 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일은 그렇게 흔한 외교적 관례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오늘이겠군요. 대전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소년 대회. 사실 교황의 방한 1차 목적은 여기 집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대회에 자국 청년들의 참가를 막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초청한 사안이라 잘은 모르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로마 교황청은 형식적으로는 국가이긴 합니다만 천주교의 총본산이자 지휘부이고 지도 기관이라는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유감 이런 말을 쓰는 건 흔치는 않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주목이 되고요. 또 교황이 성남공항에 도착할 무렵에 북한에서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이렇게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하필 시간이 그렇게 공교롭느냐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올 들어서 17번째 로켓 발사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성남공항에 직접 영접 나온 거에 대해서 그것이 일반적 관행은 아니며 상당히 특별한 것이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공항까지 나와서 교황을 맞아준 것은 각별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짧지만 정중하게 그러나 외교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예. 근데 이 평론가께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의 의미를 뭐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어제 교황이 이제 도착하고서 일단은 궁정동, 그러니까 청와대 옆에 있는 교황청 대사관으로 갔다가 오후 3시경부터 청와대에서 면담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면담 끝나고 연설을 했는데 그 핵심만 짚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연설문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 justice,
정의의 결과다. 그리고 정의는 하나의 덕목으로서 자제와 관용의 수양을 요구한다.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과 협력을 통해서 그 불의를 극복하라고 요구합니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 연설에 의해서 화답 형식의 연설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모든 게 집약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불의를 잊지는 말자. 그러나 그거에 대한 어떤 절차적 이런 것들이 규명되고 나서는 서로 관용의 정신으로 나아가자. 여기에 남북 문제의 지금 갈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로서는 최대 현안인 세월호 문제도 암시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제가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관행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추가 협의 위한 물밑 접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꽉 막힌 교착 상태인데다가 교황이 와 계시는 동안은 국회도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뉴스가 그리 쏠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밑 접촉이 있을 것이다 정도만 추정이 되고요. 물밑 접촉이란 거 특성상 원래 포착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긴 하죠. 포착이 되면은 반공개가 된다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양측이 어떤 의견을 조율하려다가도 카드가 서로 노출되거나 알려지면은 거두어들이게 마련이고 위축되게 돼 있는데 뭐 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확인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새정치연합의 민병두 전 전략홍보본부장이었고요. 지금은 정책연구원 원장으로 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이긴 하지만 활동 반경은 꽤 넓습니다. 그리고 친박의 핵심이고 청와대와 분명한 그 채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끝에 허심탄회하게 폭탄주까지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두 사람이 뭐 그냥 술 마실 사람 없어서 만난 건 아닐 거고요. 이 교착 상태를 뚫는데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지금 문제는 수사권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사권은 좀 진상조사위원회 완전히 두기란 쉽지 않아 보이고요. 특검 형식으로 가는 것은 합의를 했는데 그 특검의 추천 권한을 진상조사위 측에 주자. 즉 유족의 의사가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양측이 합의해놓은 대로 하면은 여당 측 의중이 아무래도 많이 반영된 사람이 정에 지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확보를 하고 그것으로서 유족과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 당신들이 좀 양보를 해라. 이런 식의 선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유족 측에서는 이거 가지고 당연히 마땅해하지 않겠죠. 지금 유족 측에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 없는 그냥 간단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여당이 너무 완강하고 청와대도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여당에서 아주 전격적인 변화가 없는 한 특검 추천 권한을 유족 측이 다수를 이루는 그 추천협의회에서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교황께서 떠난 이후 그리고 19일 날 국회가 열리기는 되어 있는데 그때 전격적으로 뭐 물리력이나 이상한 걸 통해서 이를테면 직권상정 같은 거죠. 그렇게 밀어붙일 가능성보다는 좀 더 물밑 교섭을 통해서 의견을 좁힌 이후에 9월 정기국회 즈음에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싶습니다. 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이면 33일째인가요? 이건 말 그대로 초인적인 단식이다. 맞습니다. 이런 것의 기록을 찾아본다는 게 참 의미가 없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역대 유례가 없는 그런 게 아닌 단식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정신력으로 오로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심리적 허탈감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육체 상태가 대단히 쇠잔해진 상태에서 커다란 충격이나 실망감 같은 게 전해진다면 어떻게 될지 그 점이 너무 염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한편 지금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죠.
16일 날, 내일 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소한 20만 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정되는 교황 집전의 시복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농성자들, 단식 농성자들의 천막은 철거는 하지 않되 약간의 장소 이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광화문 광장 내에서 그 점은 뭐 유족들도 반은 승낙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강제 철거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교황이 한 바퀴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하는데 그때 유가족들이 계시는 앞도 지나갈 수 있겠죠. 그때 예. 어떤 뭐 내려서 무슨 방문을 한다거나 위로를 한다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이벤트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게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를 맞아서 화환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해왔잖아요. 네. 뉴스브리핑에서 전했으니까 짧게 예. 말씀드릴게요. 개성을 통해서 전하겠다고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조문단이 왔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해마다 조화를 보내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물론 이제 5주년이라는 뭐 상징적 숫자도 있긴 합니다만, 통일부는 이제 김대중 평화센터 측에 방북 요청이 있다면 이제 승인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조화 하나를 보내는 것보다는 그것에 담긴 어떤 상징성이거나 이게 대화 국면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측이 지난 11일 제안했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위해서 19일 날 뭐 만나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북한은 아직 명시적으로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조화를 보낸다는 얘기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장 극적으로 애를 쓴 분이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의 기일을 기림으로써 다시 그때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어쨌거나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단 응원단 파견 실무 문제로 약간 틀어졌었는데 그것도 조금 어제 마무리가 됐죠. 다시 한번 선수단 보내겠다고 확약을 했고, 이런 상황 같으면은 적어도 대화의 채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조금씩 넓어가는 추세로는 보여집니다. 우리 측의 좀 더 전향적이고 통 큰 그런 반응도 좀 기대된다. 이런 전문가들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그 주목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국정원 심리전단 폐지키로 했다라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약간 뭐 뜬금없다 이렇게 들으실 청취자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예.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 댓글, 뭐 온라인을 통한 SNS 활동 이런 거 다 심리전단에서 주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 심리전단을 국정원장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는 법적 다툼이 있지만 뭐 심리전단까지는 확인이 된 거니까 그것을 폐지하겠고, 그 대신 방첩과 대테러 분야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섰던 심리전단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국내 정치 개입 소지를 최소화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읽힐 수 있죠. 그렇죠. 국정원 조직 개편안 확정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죠. 이른바 국정원 직원, 우리는 또 뭐 기관원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정보관, 그래서 IO, Intelligence Officer 이렇게 말하죠. 그 정보관들의 국회나 정당 그리고 언론사의 상시 출입을 금지하고, 아예 출입 금지가 아니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갈 수도 있다 이 소리죠. 그런가 하면 이제 IO 관련 부직을 폐지하거나 또는 축소하겠다는 게 조직 개편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 업무 중에서 국내 심리 부분은 폐지하지만 대북 심리 부문은 신설되는 3차장 산하 대북 전략국으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대북 심리전은 심리전도 일종의 전투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겠다는 거고요. 뭐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병기 신임 국정원장이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정치에 두 번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 겸 증언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 실무 조치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그저께가 되겠군요. 13일 여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비공개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단원고 생존 여학생이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보셨습니까? 네, 프레시안에 떠 있는 정도를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예. 교황도 도착했고 하니까 의미가 있어서 혹시 모르신 분이 있을까 해서 오늘 아침에 한 꼭지 넣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요. 단원고에서 살아 돌아온 70여 명의 학생 중 한 여학생인데 프레시안 기고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약 넉 달, 120일 동안 느낀 감정과 심정,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야무지고 당차게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우리나라는 미친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심각하다. 예. 네,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웃고 밥 먹고 껴안았던 친구들이, 그리고 18년 동안 아끼고 쓰다듬으며 귀하게 키운 자식들이 한순간에 모두 예고도 없이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를 외면하려고만 한다. 교황님께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만 선진국인 우리나라를 바꿔달라. 이렇게 여고생 입장에서 호소를 했네요. 또 한 대목이 더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른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후배들인 어린 학생들에게 이 나쁜 세상을 물려주는 죄를 짓지 않고 싶으니 교황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예. 단원고 생존 여학생이 오죽했으면 이런 편지를 쓸 생각을 했을까라는. 네, 대한민국이 미쳤다라는 부분이 참 솔직하고 당돌하지만 너무 아프고 우리로서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점이 참 미안할 따름이죠. 예.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시복미사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광화문 일대 통제하죠. 그렇네요. 이거 뭐 생활정보 차원에서 조금 일러드릴까요? 좀 복잡은 하지만 오늘 오후 7시입니다. 오늘 오후. 근데 지금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원래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허가를 안 해가지고 시청 앞 광장으로 옮기게 됐죠. 예. 추모 모임, 문화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3시부터 7시 넘어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밝힌 거에 따르면 오늘 저녁 7시 광화문 3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와 정부중앙청사 사거리에서 경복궁 사거리 구간 통제를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1시간 뒤인 8시에는 정부중앙청사 앞에 중앙지하차도, 그리고 오후 9시에는 세종대로 내거리에서 시청 앞에 이르는 구간. 그러니까 왜 이순신 장군 동장 앞에서 프라자 호텔 있는 그쪽 말하는 거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있는 거기. 그 구간과 그다음에 시청 3거리와 대한문 앞 구간. 즉 시위나 집회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거기를 통제합니다. 예. 그리고 밤 11시부터는 오피시아 빌딩 앞에서부터 종로구청 입구 구간에서 양방향 전차로 차량 이동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뭐 다닐 수 있겠지만 차량 통제하겠다는 거고요. 예. 시복식 당일인 16일, 지금 시간으로는 내일이 되겠죠. 16일에는 새벽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의 뭐 하루 종일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경복궁역에서 안국동 사거리, 그리고 구세군 회관 앞에서 종로 일가 사거리 등등 그 일대, 그다음에 조금 더 넓혀서 남대문 쪽에 한국은행, 경찰청, 숭례문까지 통제 구간을 확대합니다. 시복식 당일에는 광화문 광장을 경유하는 대중교통도 제한됩니다. 3호선 경복궁역은 낮 12시 반까지, 5호선 광화문역과 1, 2호선 시청역은 오후 1시 반까지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되니까, 그리고 아예 역사를 폐쇄해버립니다. 문을 닫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아마 많이 걸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차를 가지고 나오셔서는 꼼짝도 하기 힘드실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계적 석학인 노암 촘스키 교수가 30여일째 단식 중인 김영호 씨에게 지지서만 보냈죠. 고령임에도 참 대단히 왕성한 사회적 활동, 그리고 진보를 향한 끝없는 발언을 해오고 계시는 분인데, 편지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고귀한 행동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내 확고한 희망을 전한다. 그러면서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님에게 지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촘스키 교수는 따님이 비극적 여객선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마음이 아프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의 것으로서 그리고 적어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충격적 재난에 관한 진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확실히 규명하고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김영호 씨 당신이 단식 투쟁하고 있다고 전에 들었다. 그러면서 지지한다라고 편지를 통해서 강력한 지지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손수기 교수가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명성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정부나 여당으로서는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일 겁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